여러분, 혹시 주방에서 요리할 때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서랍을 뒤지다가 쌓여있는 물건들 때문에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것들 중에 이미 버려야 할 물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향신료,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조리도구,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까지 그대로 두면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에서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바로 정리해야 할 주방 속 7가지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깔끔하고 쾌적한 주방을 만들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주방 정리가 중요한 이유와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주방에서 오래된 물건을 그대로 두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과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보관 습관은 세균 번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정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물건들 중에는 이미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식재료,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조리도구,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주방의 위생 상태는 물론 음식의 맛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방에서 당장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보면서 더 깨끗하고 실용적인 주방을 만들어 볼까요? 1. 주방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위생과 효율성. 주방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주방 곳곳에 쌓여 있다면 먼지가 쌓이고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사용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조리도구를 그대로 두면 음식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많아지면 요리할 때 동선이 불편해지고 필요한 도구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주방에서는 조리 과정이 번거로워질 뿐만 아니라 요리하는 즐거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도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버려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 망설이게 되지만 실제로 정리해보면 예상보다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고 사용이 편리해지는 걸 경험하면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2. 당장 버려야 할 주방 속 7가지 물건. 1. 냄새나는 주방 스펀지. 주방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스펀지입니다. 하지만 물과 음식물 찌꺼기가 자주 닿는 만큼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응용 미생물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사용한 주방 스펀지에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다양한 유해 박테리아가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삶는 방법이 있지만 미국 농무부는 이러한 방법이 완벽하게 살균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주방 스펀지는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스펀지로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스펀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물이 스며들어 흐물거린다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일반 스펀지보다 항균 기능이 있는 스펀지를 선택하거나 수세미 대신 식기용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달아버린 도마. 달아버린 도마는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아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음식이 직접 닿는 만큼 관리가 중요한데 특히 칼집이 많이 난 도마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를 같은 도마에서 사용하면 교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표면이 손상된 나무 도마는 세균이 쉽게 스며들어 위생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도마의 경우에도 칼집이 많이 나면 틈새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나무 도마처럼 단단한 소재는 상대적으로 세균 번식이 적고 내구성이 높아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도마를 오래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쪽 면만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앞뒤로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뜨거운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낡은 조리도구. 조리도구는 매일 사용하는 만큼 위생과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닳고 부식되면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일부 소재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조리도구는 높은 온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미세한 화학물질이 녹아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검은색 플라스틱 조리도구는 전자기기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식품에 유해 화학물질이 스며들 위험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어떤 조리도구가 가장 안전할까요? 전문가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실리콘, 나무 소재의 조리도구를 추천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내구성이 높고 쉽게 부식되지 않으며 실리콘은 내열성이 강하고 안전성이 높아 뜨거운 조리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 조리도구는 자연 소재로 환경 친화적이지만 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사용 후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도구를 선택할 때는 내구성과 위생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된 향신료. 향신료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향과 맛이 점점 약해집니다. 오래된 향신료를 사용하면 요리의 풍미가 떨어지고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루로 만든 향신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가 진행되어 본래의 맛을 잃기 쉽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는 통향신료는 최대 4년, 가루 향신료는 최대 3년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관 상태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향신료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향신료의 맛과 향을 유지하려면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산화되므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하며 습기나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방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날짜를 라벨에 적어두면 유통기한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향신료의 신선함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요리의 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방치된 커피 신선도를 잃으면 맛도 건강도 손해.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사두고 오랫동안 보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두나 분쇄 커피의 풍미와 영양소가 사라집니다. 커피를 더욱 신선하고 맛있게 즐기려면 적절한 보관이 필수입니다. 연구 결과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연구에 따르면 원두 커피는 개봉 후 24주, 분쇄 커피는 12주 안에 소비하는 것이 신선한 맛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진행되고 커피의 주요 향과 맛을 담당하는 오일 성분이 휘발되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커피는 오랫동안 보관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커피는 오래 보관해도 상하는 음식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맛이 강해지고 신맛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기와 접촉하면서 향과 풍미가 감소하고 잘못된 보관으로 습기를 흡수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오래 보관하면 생기는 문제. 오래된 커피는 본래의 깊은 맛을 잃고 신맛과 쓴맛이 강조됨.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진행되면서 향이 급격히 줄어듦. 냉장고에 보관하면 주변 음식 냄새를 흡수해 맛이 변질될 수 있음. 6. 오래된 식용유 산화된 기름은 건강을 해칠 수도. 식용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와 접촉하여 산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름의 질이 저하되고 신맛과 쓴맛이 강해집니다. 산화된 기름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심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기름이나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은 유해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튀김 후 재사용한 기름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식용유는 오래 보관해도 괜찮지 않나요? 식용유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지만 개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산패가 진행됩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고급 오일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개봉 후 3에서 6개월 안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산화된 기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오래된 기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변질된 기름을 섭취하면 위장 장애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고온에서 여러 번 사용한 기름에서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음. 올바른 보관법과 사용 방법. 식용유는 서늘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함. 개봉 후 6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들기름과 같은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용한 기름을 재사용할 경우 2에서 3회 이상 반복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기름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변했다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안전함. 실냉동실에 방치된 음식 유통기한이 없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냉동된 음식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무한정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고 식품이 변색되거나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냉동식품은 냉동 화상 현상이 발생해 질감이 푸석해지고 영양소가 손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 결과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냉동된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며 냉동 화상이 발생한 식품은 식감과 풍미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장기간 냉동 보관할 경우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냉동실에 오래 보관한 음식 그냥 먹어도 괜찮을까요? 냉동한 음식은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기간 보관하면 식감과 풍미가 크게 저하됩니다. 특히 얼린 지 오래된 육류나 생선은 냉동 화상이 발생해 식재료 본연의 맛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냉동된 음식이 오래될수록 발생하는 문제. 수분이 증발하면서 음식이 푸석해지고 식감이 떨어짐. 냉동 화상이 발생한 고기나 생선은 질기고 맛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음. 일부 냉동식품은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산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결론 및 실천법. 주방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곳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요리를 할 때도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스펀지는 최소 2주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도마와 조리도구도 일정 기간마다 점검해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래된 향신료와 식용유는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맛과 영양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속 식재료도 주기적으로 정리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식재료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습관을 들이면 더 건강한 주방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는 작은 실천이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요리를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주방 정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